정순아, 응? 고기 많이 잡았다. 응? 필요한 거 다 잡았다, 내. 고기 많이 잡는 게 문제가. 바람 불고 날 안 좋은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왜 가는데? 그래도 잡기 오늘 처음에 갈 땐 괜찮았다. 그 날씨는 모르잖아, 바다는. 그러니까 날씨 나쁠 때 돌아다녔다. 나갈 때 바람 불었거든. 그때 조금 씨, 안 불었지. 간다고도만 지 혼자 달아나고. 근데 솔직히 그렇다. 나는 니 나가서 잘못되면 나 어쩌긴데. 남편의 예상보다 아내의 분노와 걱정은 훨씬 더 깊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 60을 넘어서자 남편 춘우 씨는 여전히 바다일을 하는 아내 정순 씨에게 미안함이 점점 커진다. 종종 또 혼자서도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혼자서 갈 때는 그물을 고기를 많이 잡기보다는 그물로 빼와가지고 손질을 해야 될 때 있거든요. 그런 건 혼자 가서 그도 옵니다. 그래서 바다 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춘우 씨는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일을 해서 아내를 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싶다. 바다는요, 이제 내게 희망이지요, 희망.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고 이제 돈도 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바다에서 남편이 아내를 걱정하는 동안 정순 씨는 밀린 집안일들을 한 가지씩 해치우는 중이다. 햇볕이 좋은 시간에 옥상에 이불을 널고 그러면서 남편의 위치를 확인한다. 아이고, 우리 춘우는 저쪽에 있네. 어디요? 바다에 저 또 있네.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에서 조업 중인 배 한 척. 거리는 가까워도 남편이 혼자 일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짠해진다. 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걱정돼 쳐다보는 거지 그냥. 보고 싶기는. 왜 걱정이 돼요? 혼자 갔잖아 바다를. 아니 그래도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좋아도 둘이서 하면은 10분 만에 끝날 걸 혼자 하면 20분 30분 걸리잖아. 그기지. 일이 빨리 끝이 나는데 혼자 하면서 이렇게 힘이 들어. 사실 남편의 안전도 늘 걱정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어서 안전벨 용 쓴다고 이어서 저만큼 쳐다보고 있는 게지. 저기서 이제 다 끝나고 싹 배 돌려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때 기분 좋은 기고. 기분은 또 왜 좋아요? 별일 없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뭐. 아무리 밉니 곱니 사도 자식이 잘한다 사도 신랑각시밖에 없어. 아내는 남편 걱정을 떨칠 수 없고 남편도 오직 아내 생각뿐이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 조업을 나갈 때마다 아내는 이곳에서 남편의 배를 지켜본다. 우리 집이 맹당자리야. 맹당자리 봐라 딱. 쫙 내 손바닥 안에 딱 있다. 이라 딱 보면 배가 내 손바닥 위에 얹혀 있다. 이라 딱 찍어야 돼 사진을. 다 보인다 이거 저 앞에다. 얼마나 좋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허전해지는 사람. 정순 씨한테 남편 춘우 씨는 처음부터 든든한 울타리였다. 우리 신랑 처음 보면 참 착하고 순진하게 보이거든. 착해 보여요. 그래서 참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벼가 나잖아요. 말 그대로 내 느낌에 그만 순수해 보였어. 또 그저고 너무 부지런하더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그만 의견이 맞으니까 접고 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가게 접었어. 나도 미쳤지. 그때 왜 접었을까? 그러고 보면 추는 말이 맞네. 뿅가가. 그냥 하던, 장사하던 것까지 싹 때려치우고 들어왔으니까. 참 맞아. 그래. 잠시 후 서둘러 집안일을 마친 정순 씨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섰다. 잠시 선착장에 들린 남편을 따라서 함께 조업을 나갈 셈이다. 오빠야. 잘 살았네. 아유, 나
내가 못 살았다. 눈병이 났다. 요래가 쫙 끊게 우리 배가 내 손 위에 있더라. 보이더라 배가 다. 내가 네 걱정할까 싶어. 멀리 안 갔다 내가. 그렇구나. 혼자 보내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용 쓰고 걱정하느니 고마 둘이 받아대는 게 훨씬 낫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막게 옷까지 가고 뭐 옥상에서 용 쓰고 있는 그거 뭐. 안 그래? 아니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신랑도 지만의 시간을 갖고 뭐 일로 안 하면 돼. 근데 내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 어디 가고 나면 혼자서 일하기거든. 그러면 그 시간 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되게 좋은 거 주잖아. 그럼 요 주머니 열어. 아, 이 주머니 열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이고 주머니. 잘했지? 잘했어. 바다 가서 동각 거다 주서 온다 나. 각자 떨어져서 걱정하느니 차라리 함께 일하면서 힘든 것이 낫다는 춘우 씨와 정순 씨다. 부부가 함께 조업을 마친 늦은 오후. 집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아내 정순 씨가 온라인 판매를 준비한다. 새벽까지 정성껏 생선을 손질해서 내 식구 먹인다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아내 정순 씨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갈수록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모둠하면 우리 잡았던 거 이제 기본이 모둠 한 박스 10만 원이면 종류별로 쭉 들어갑니다. 서대, 낭패, 장갱이, 가오리, 달고기, 백조기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넣었어. 온라인 판매로 일을 줄이려던 것이 오히려 아내 정순 씨의 일을 더 늘린 것 같아서 남편 춘우 씨는 택배 상자들을 붙일 때마다 아내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심정이다. 이거는 배에다 실어주기만 하면은 이제 택배 회사하고 가기만 가면 이제 이름만 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거든요. 요즘에는 아주 쉽게 합니다. 택배는 일주일에 2번 들어오는 여객선에 실어 보낸다. 하나당에 1,000원씩 받습니다. 우리 이제 저분들 싣고 다니는 거 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이제 수고비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지요. 1,000원씩 들고 이걸 하나씩 붙인다 하면은 우리가 육지까지 가져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비싸게 치고 그런데 저분들 덕택에 그래도 수월게 보냅니다 우리가. 벌써 10년이 넘게 택배를 보내다 보니 택배사 직원들과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택배를 붙인 뒤에도 준우 씨는 선착장에서 다음 조업에 쓸 그물들을 미리 정리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 바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 잠시도 쉬지 않는 것은 아내 정순 씨도 마찬가지. 며칠 전 남편 춘우 씨가 잡초를 베어서 만들어준 길을 따라 아내는 산꼭대기 텃밭으로 향한다. 대파. 네. 저거는 싹 잡초. 감자. 겨우 3, 4일이 지났을 뿐인데 잡초가 감자 키만큼 자랐다. 이게 감자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가 감자고 뭐가 풀이에요? 가만 있어봐요. 얘가 풀, 얘가 감자, 얘가 감자. 거의 반반이네요. 그러니까 며칠 새에 그냥 비 좀 왔다고. 지난번에 내가 올라왔을 때는 일이 안 했는데 그때 비 오기 전이거든. 너무 싫어. 이거는 뭐 이 쌍둥이처럼 닮은 모습에 베테랑 아내도 실수를 하고 만다. 감자순을 확 잘라버렸다. 어디요? 예, 넘어갔잖아.
이 알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이 시간에 아내한테 전화할 사람은 딱 한 명뿐이다. 예, 정순아, 와, 잘 있나? 억수로 잘했는데요. 나는 잘 못 있는데 자기 없어서. 신랑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자밭인가 풀밭인가 분간이 안 가네. 밭에 올라갔나? 감자가 풀이 밭을 감자를 덮어 썩겠다. 일을 하면서 통화하는 것도 부부의 오랜 습관이다. 그러면 내가 억수로 보고 싶은데 대충 하고 내려오면 안 되겠나? 알았어. 아, 일단 내려갈게. 이 여보. 원래 이거 안 하면 이거. 욕 보고 내려온나? 그래. 뽀뽀 안 하나? 아이 시끄러. 뽀뽀하자. 시끄러. 미친이야. 이씨 뭐 하나 몰라 안 잡아가고. 빨리. 됐다. 그래. 일로 가 들어가. 그렇게. 나들어가면서 저리 주책을 부리네. 나 처음에는 안 하더만. 아내는 남편이 바다일에 반만이라도 밭일에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 지금 저 아래 뭐 하고 계실까요? 건물 일을 하고 있네. 배에다 건물 실려. 쳐다. 내 손바닥 아니다. 참. 여기 와도 딱 빈다 이가. 그 딱 각시 옆에서 이런 기는 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그럼 내가 걱정 안 할긴데. 가지고 응. 이거 잘라라 저거 잘라라 하면 따라다니면서 자르고 하면 되겠네. 그래 같이 받아가고 이러면 되겠는데. 가서 한 마리라도 잡아놓고 노년을 행복하게 보냈겠다고 저리 샀는데. 근데 어머니도 아버님의 본심은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하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저러고 나가는 게 이제 싫은 거지. 같이 있으면 뭐 속된 말로 뭐 죽어도 둘이 죽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저 나가서 뭐 일이 있어봐 거기 못 자랐고 남은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걱정이 그런 거지. 다치가 싶어서 걱정이기도 하고. 언제부턴가 정순 씨의 걱정은 깊은 근심이 되고 있다. 아침부터 세차게 흩뿌리던 비가 겨우 그치자 준호 씨는 말린 생선들의 재고량부터 확인한다. 고기가 주문이 많이 왔는데 고기가 좀 모자라서 작업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바로 아내한테 말을 꺼낸다. 정순 씨, 정순 씨 냉장고 더 싸봤는데 고기가 좀 많이 모자랐네. 그래서 고기 좀 잡으러 가고로 가자. 고기 잡으러 가고. 오빠, 어? 날씨가 이리 바람이 쎄 빠지게 분닥하는데 어디로 갈 기라꾸네. 이 바라 이리 벌가 이러면 작업 못한다. 이 바라 니 같으면 하겠나. 그럼 뭐 내 가서 건물 정리만 좀 해놓고 올라올게. 또 살짝 달라게 다 기다려. 넣을게요. 그래. 또. 자, 좀 들이대지 마라. 갔다 올게. 빨리 올라와. 집 잘 지키라. 엉덩이 좀 털어라. 헐걸 무치가 저쪽에. 아니, 아까 전에 묻었어 그래. 아까 밭에서 풀 뺐거든. 그래서. 바다 가지 마. 바다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말과 다르게 남편의 발걸음이 배로 향한다. 저 안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또 나가시게요? 안 나가려 했는데 손님이 고기 좀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나갔다 오려고. 그래. 날씨 좋을 때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내일하고 모레 날씨 나쁘답니다. 그 조업을 못 가서 오늘은 지금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았어요. 남편 춘우 씨에게는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후회할 시간도 없어 보인다. 흐린 날에 먼 바다로 혼자 조업을 나가면서도 남편의 머릿속은 오로지 오늘 들어온 주문량을 채우겠다는 생각뿐이다. 이거는 이제 박대입니다. 박대.
나는 이거 내 거는 이거다 좀 부어가야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저 봐라 저다 돌아간다. 바람개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이고 우리 신랑이 빨리 와야겠긴데. 가봐야. 남의 속도 모르는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아내는 남편이 있을 거라고 했던 선착장으로 향하는데 아, 또 우리 배가 없네. 이 또 영감제가 어디로 갔네. 들어오면 혼이 나야 돼. 날도 어두워지는데. 바람 좀 부니까 걱정은 되는데 그래. 빨리빨리 들어올 일이지 그래. 안 들어오네. 이래도 안개 끼면 큰일인데. 왜요? 응? 가까이 있는 배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걱정이지. 우리 한날은 어쩌다 보면 안개도 낄 수가 있거든. 어느새 날이 저물었지만 주문량을 채워야 한다는 일념에 준호 씨는 자비를 멈추지 않는다. 간간히 큰 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귀한 다금바리까지 올라오자 더더욱 조업을 그만둘 수 없다. 이거는 좀 적은 겁니다. 한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속이 탈 대로 타는 중이다. 이럴 땐 휴대폰도 소용이 없다. 안 받네. 받아 작업한 받을 리가 있나. 이런 적 없었지. 오늘 막 그러네. 왜 그러신 거 같으세요? 휴, 이제 뭐 냉장고를 보고 고기가 뭐 모자라느니 뭐라고 사터마 그래. 이제 모자라는 고기 잡으러 갔나 봐요. 걱정이 깊어지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혼자 바다로 나간 남편이 원망스럽다.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겨우 조업을 마쳤다. 평소보다 무리를 해서인지 저장고가 가득 찼다.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잡아달라고 한 양반치는 잡았습니다. 그보다 더 잡은 것 같는데 보니까요. 이 시간에 조업을 끝낸 것은 남편 춘우 씨한테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정순아, 내 왔다. 순아. 정순아, 내 왔다. 아이고 맛이 내가 왔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정순아, 응? 고기 많이 잡았다. 응? 필요한 거 다 잡았다, 내. 고기 많이 잡는 게 문제가. 바람 불고 날 안 좋은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왜 가는데? 그래도 잡기 오늘 처음에 갈 땐 괜찮았다. 그 날씨는 모르잖아 바다는. 그러니까 날씨 나쁠 때 돌아다. 나갈 때 바람 불었거든. 그때 조금 씨, 안 불었지. 간다고도만 지 혼자 따라나고. 근데 솔직히 그렇다. 나는 니 나가서 잘못되면 나 쫓긴데. 남편의 예상보다 아내의 분노와 걱정은 훨씬 더 깊었다. 왜 혼자 가서 사람을 쏙을 태우고 이 열불이 나고를 만드네.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내가 네 생활이 좀 누가 해주대. 그래, 빠르다. 정수 가지 마. 아니 몰라. 아 맞대. 가 너 집에. 가지 마라. 아내의 화가 자신의 안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든다. 아휴, 화가 되게 많이 나서 생전 안 가는 사람. 아휴. 오늘 밤에는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다. 아내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쩌면 남편 춘우 씨는 더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자기하고 내하고 둘이서 사는데 이 섬에서 혹시라도 이제 한 사람이라도 물론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럴 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가 봐 보니까요. 그래요. 저리 화를 낸 적이 없는데 화가 많이 났네요 보니까요.
고기잡이로 먹고 살았기에 혼자 걱정만 할 뿐. 남편의 조업을 말릴 수도 없었을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내 손짓하면 언제나 부부의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먼저 일어난 남편이 아내의 목까지 커피를 준비했다. 잘 잤어? 커피 타나. 정순아, 정순아, 아직도 삐끼 있나? 어? 정순아, 커피 타는데. 아내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 남편은 이런 상황이 난감하기만 하다. 조업을 함께 나가서도 아내는 말이 없다. 정순아, 고기 잡아가 팔아가지고, 어? 맛있는 거 사줄게. 어? 정순아, 다 풀어라. 어?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말았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도 아내는 늘 남편을 먼저 생각했다. 가난한 남편을 위해 돈을 아끼자며 결혼식도 마다한 아내였는데 자신이 그런 아내의 마음을 잊고 산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온다. 집사람도 이제 나이가 있고 또 그리고 뭐 사람이 그렇다면 하던 일을 한다는 게 다들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기 싫을 건데도 내가 뭘 하기 싫을 건데도 뭐 매를 잘 그다음 이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바다 일도 오지간하면 혼자 가도 되는 일인데도 하지 말라 하고 자기가 돈 아껴 쓸 테니까 돈 좀 적게 버리라 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럴 때 보면 좀 그렇지. 그리고 저런 고생을 안 해도 될 사람이 너무 고생하거든 집사람 보면요. 그럴 때 보면 좀 마음이 짠합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면서 마음에 걸렸던 한 가지를 풀어볼 생각이다. 일주일 뒤 아침부터 남편이 외출을 서두른다. 정순아, 네. 홍영에 가자. 홍영 들어가 끼고. 홍영 좋은 데 있다. 좋은 데 있어도 지금 뭐 비 불고 갖고 바람도 불고만. 그래도 집 있으면 안 되나? 안 된다. 가서 통영에 가서 이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싹 갈아입고 꼭 잡은 아내 정순 씨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나가는 남편 춘우 씨. 추도를 훌쩍 벗어나더니 비가 와도 통영 시내까지 아내를 데려간다. 아이고 이 비가 찌릿 오는데 열어 막기라 열어 오네. 응? 정순아 이리 와봐라. 응? 이리 와봐라. 비는 어디요? 어? 비는 어디요? 내가 마음은 간절했지만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해본 적 없는 아내의 오랜 꿈이 갑자기 눈앞의 현실로 펼쳐졌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우리 신랑이 이벤트를 해준다 사서 이렇게 끌리 왔는데 개끌린 듯이 끌리 왔는데 두 분 같이 결혼사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죽기가 아이고 우리 신랑이 착하네. 그냥 내가 하지 마자 했는데 그 돈 애기가 땅 사자 했는데 정순 니는 안 보내. 이거 괜찮다. 이거 그래도 신랑이 추천을 해봐야지. 이거 해봐라 이거. 이거? 어.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꿈꿨던 웨딩드레스에 아내의 표정이 환해진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춘우 씨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아버지 뭐가 좋으세요? 예? 아, 뭐 정작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어디 가냐 물어보지도 않고 순서에 잘 따라와가지고 성사가 이루어지니까 좋네요. 그래 기분이 좋습니다. 23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서일까 기다리는 남편이 더 떨리는 마음이다.
이뻐? 괜찮아?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남편 춘우 씨. 아내 정순 씨도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해줄 건데 저는 좋은 걸 모르고 그래 저번에.